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3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살면서 배운 20가지 사실과 착각들, 물론 정답은 아니고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들입니다. 15번째,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늘어날 뿐이다. 그대가 말한 시간은 어찌 보면 방치일지도 모른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근데 시간이 정말로 약인 경우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시간은 결코 약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고 비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막 10년 전, 20년 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있잖아요.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10년이 지났으면 사라져야죠. 약이 됐어야 돼. 그런데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건 시간이 약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마치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벗어나게 되면 이 일이 끝나면 마치 내가 자유를 얻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점점 불어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해결되지 않는 숙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한테 돈을 빌렸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뭐 누구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원금은 점점 이제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결코 제가 생각한 약은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시간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이 약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빨리 고치고 빚진 게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빨리 그를 치유해 줘야 되고 내 몸이 지금 힘들면 이 힘든 몸을 치료해 줘야 되고 운동을 해줘야지 그냥 내 몸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트라우마, 공포증, 상처받은 내 마음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이 마음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처는 골마가요. 몸이 한번 이게 아프고 병들면 점점 골마가요. 썩은 치아 치료해주지 않으면 이 전체가 이제 온몸이 아프게 돼요. 병들게 돼요. 그래서 너무 나태하게 안일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치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지. 그냥 대충 두루뭉실하게 그래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나도 운이 있을 거야, 뭐 로또 맞을지도 몰라, 그래 그런 식으로 희망을 갖자, 언젠간 해가 뜰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감나무가 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나무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해를 보려면 해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열심히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가 지금 멈췄잖아요. 쓰러졌잖아. 이 자전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페달을 계속 밟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시간은 상당히 어떤 소극적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내 삶을 펼쳐가고 해결을 했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시간 자체가 나에게 어떠한 희망이나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저 역시도 이게 참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이었구나.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해야 될 게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마치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사라질 것처럼 그런 소극적인 삶은 지양해야 됩니다. 16번째, 실천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구걸일 뿐이다.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간절해는 보이지만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간절해 보이지만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한 자기 회개, 참회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정신적인 저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종교인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그들 매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봅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근데 가끔씩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실천하지 않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 뭔가가 그 기복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 복을 갈구만 해요.
이 좀 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 대주길 바란,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가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그런 어떤 소극적인 아니면 나태한 또 그런 어떤 실천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구걸이다. 진짜 몸이 안 좋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어떤 거지가 지하철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저 사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멀쩡해요. 일할 수 있는 몸이에요. 정상적으로 대화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지하철 앞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삶의 의지가 없어요. 저는 일하기가 싫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간절한 것 같잖아요. 하는 행위는 간절하지만 하는 건 뭐예요? 구걸이고 정말로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고 아주 위험한 거다. 그냥 구걸이다. 그걸 결국 그것은 겉으로는 간절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눈물조차도 악어의 눈물과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명상을 하고 자기 최면을 걸고 어떤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은 결국 행동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행동하고 이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지 마치 정신적인 활동만 하면 이 외부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냥 구걸이지 그거는 뭐 올바른 기도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을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종교활동도 하고 어떤 명상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전 또 최면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내 무의식에게 너가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얼마나 심각한 구걸이고 기복이었는지 그걸 뒤늦게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제 자신한테 그렇게 구걸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내 자신한테 우리 그렇게 하자.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도와줘서 고맙다. 난 나를 사랑한다. 차라리 건강하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자기 최면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내 행동력이 실천력이 더 빨라지고 좋아지고 오히려 더 복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17번째, 때로는 노력도 나를 배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신념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노력도 나를 배반한다. 어리석거나 탐욕이 물들거나 분노의 마음을 사용하면 독사가 마신 물은 독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노력도 결국은 배반당하게 된다. 노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가치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행동, 실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 노력이죠. 이게 현실이고 나를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노력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노력을 해봐요. 어떻게 돼요? 대도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게 되잖아요. 깡패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 두드러 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잘못된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건 악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게 되니까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이 확보되었을 때 이게 노력이 가치롭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안 되냐면 즉 내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노력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노력을 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의 물, 이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노력을 해버리면 사기꾼이 돼요. 남을 등쳐먹게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남을 속이게 돼요. 세 번째는 이 분노의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고 남을 때리고 욕하고 남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느냐가 더 먼저 중요하다. 아무리 내가 천재면 뭐예요? 서울대를 가면 뭐예요? 대학 교수는 또 뭐 할까요? 의사면 뭐 할까요? 변호사면 뭐 할까요? 물론 그 사람들을 정치인이고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하고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한 어떤 직업에 있는 거지만
저들이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마치 독사처럼 그들이 마시는 물은 독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지녔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 건강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저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어도 결국은 독사일 뿐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정말 나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항상 내가 최선을 다했다. 너무 그거였다 합리화하면 돼.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가지고 매일 초등학교 때 공부해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이가 결국 병이 든 거예요. 그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 어리석은 노력이에요. 탐욕의 노력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식을 병들게 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건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타인의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았을 때 그때 했던 이 노력이라면 이 노력은 여러분에게 항상 무너지지 않는 가장 건강한 기쁨과 어떤 성공과 행복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8번째, 나의 조언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신 없으면 들어주고 자신 있으면 책임지자. 생각보다 그래요. 저는 이제 심리상담사고 이런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제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되도록 사실은 물론 제가 상담을 하거나 돈을 받고 상담을 하거나 이런 뭐 강의할 때는 제가 조언을 하고 그러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제가 섣불리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책임도 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거나 알지도 못해서 섣불리 조언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변에 야 정신 좀 차리지 공부 좀 해 뭐해 막 이 사람을 너무 배려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막 조언을 해버리고 지적을 해버리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인생 끝나.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지금 너는 공무원을 해야지.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조언을 어설프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회방을 놓는 것과 같다.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책임져 줄 만큼 저 사람의 삶을 꿰뚫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충분히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되었을 때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언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전에는 저도 누가 조금만 하면 너 이래라 저래라 이 정신 차려라 친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얼마나 건방진 태도고 오만방자한 모습인지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나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저 사람들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누가 봐도 큰 사고 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때나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 쉽사리 조언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결국 스스로가 깨닫고 반성하도록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9번째,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는 이제 이 말을 이제 믿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싸워왔을 뿐이다. 최면 전문가가 연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게 무의식이에요. 최면에 제가 만든 정의는 무엇이냐면 무의식과 소통하는 것. 그러면 자기 최면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무의식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최면의 정의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의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쉽게 이런 말 하잖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화를 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때렸다. 습관적으로 사고를 쳤다. 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했어요. 나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바람을 폈어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때렸어요. 나도 모르게 늦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자주 대잖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무의식 심리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 무의식이 습관이 이 행동이 나를 만드는 것 같지만 나를
통제당하도록 만든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었냐? 결국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 무의식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습관을 용인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알면서 그런 행위를 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나쁜 어떤 사고를 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그거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냥 정신줄을 내가 놔버린 거예요. 그냥 술 먹어도 뭐 운전 할 수 있지 뭐 나는 정신이 멀쩡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식을 때리면서도 엄마니까 내가 아들 때릴 수도 있지. 내가 욕할 수 있지. 이렇게 어느 순간 의식적으로 자기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어느 순간 그게 무의식화된 거고 습관이 된 거고 내 의식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거지. 이것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망가지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연습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허용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됐다. 즉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핑계대지 마라.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은 가짜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변명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0번째. 머리카락이 붙어있을 때는 사랑스럽게 관리한다. 내 머리카락 너무 예뻐. 저도 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죠. 왜냐면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근데 막상 이 두피에서 이 머리카락이 딱 떨어지면 아이고 이 소중한 머리 너무 사랑스럽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더러워. 이게 입이라도 붙어 테테테테 하면서 사장 나와 머리카락 여기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게 붙어있을 때는 좋아하는데 막상 이게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거를 혐오스러워하고 더럽게 간주한다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붙어있을 때 너무 예쁜데 떨어지면 더러운 머리카락. 손톱 붙어있을 때 얼마나 예뻐요. 매니큐어도 칠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손톱을 깎고 난 이 어떤 끝부분 있잖아. 이거 얼마나 더러워. 빨리 버려야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있을 때 잘하자. 붙어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부모가 있을 때 잘해야지. 부모 죽고 나서 백날 부모 묘서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백날 해봤자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양반한테 뭐 엄청나게 음식 해준다고 해서 그분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2번째, 집착하지 말자. 어차피 머리든 뭐든 막 내가 사랑한다 막 돈 명예 권력 이거 막 엄청나게 집착해봤자 이거 없어지면 돈 없어지면 집착한 만큼 멘탈이 망가져요. 명예, 권력 없어지면 이걸 엄청나게 좋아하면 이게 없어지면 저 여자를 엄청나게 목숨 걸어서 사랑했는데 저 여자가 떠나거나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당신은 이 부작용, 이 역작용, 공포와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자. 이 머리카락이 붙어있을 땐 붙어있는 이 모습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고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엄청나게 혐오하거나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지 말자. 그냥 이 팩트, 있는 그대로 사실만 너무 봐야지 너무 이거에 좋아해서 이렇게 홀라당 빠지지 말고 이거 너무 싫어서 더러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감정이 막 좋아졌다, 막 나빠졌다는 이 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 엄청나게 행복하는 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저는 24시간 행복해. 이거는 그냥 조증이에요. 그냥 정신이 그냥 하늘에 붕 떠가지고 그냥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아요. 마약에 취한 것과 같아요. 그냥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긍정적인 상상에 취한 것과 같아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고 망상이고 좀 있을 내일이면 엄청난 지옥과 고통을 경험할 걸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기쁨에 취하지 않고 이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에 취하지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삶의 균형을 잡고 작은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 삶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흐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평정한 마음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사실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풍부해, 내가 뭐가 많아서 좋아, 이걸 우리가 행복 같지만 결국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젊음 없어지잖아요. 건강한 몸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결국 그 사랑 씻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명예가 있는데 이 명예 결국 없어지잖아요. 권력, 내가 갖고 있지만 2년 있으면 권력 없어지는 거 다 결국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착하면 할수록 불행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게 된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저는 그동안 근데 너무 이거에 집착하고 불만족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항상 제 삶이 이렇게 불행 속으로 이제 빠져들었던 건데 지금은 좀 더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만족하고 좀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의 삶이 더 행복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뭔가를 더 많이 이룬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에 비해서 지금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는 않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많이 이룬 것 같은 어떤 풍성함이 더 채워졌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집착하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번째는 바로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된다. 드디어 이제 3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20가지 사실과 착각들입니다. 이 20가지 정도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좀 더 다스리고 바라봐야 될지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